민법 최종 마무리 정리 특강 양민의 급소지문 특강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를 구상한 기본 취지는요, 시험 막바지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학습하려고 하는 과욕, 이 과욕을 버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 두 번째는 적중률을 극대화한다는 점, 이 두 가지 취지에 맞추어서 급소지문이라는 것을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 급소지문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지문, 그리고 정답지문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정답지문, 그리고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주의할 지문, 이 세 가지를 콘텐츠로 구성을 삼아서 급소지문이라는 제목하에 제가 별도로 구성한 특별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소지문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이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거를 시험 막바지에서 공부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기본서를 달달달 외우겠다. 그거 막바지에 6권을요. 6과목을 달달달 외우겠다. 과욕이라는 거죠. 6권의 기본서를 시험장에 들고 가시는 분은 없으세요.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최대로 압축된 압축교재죠. 그래서 효율성이 최대한 높아져야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압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중률은 최대로 담보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적중률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춘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제 2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계속 담금질하고 담금질해서 녹여낸 엑기스, 그게 바로 빈출지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지문은 정해져 있더라. 어떤 경우에는 20번 이상 똑같아요. 20번 이상. 또 어떤 경우에는 정답지문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정답지문을 공략을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목표 점수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할 거는 틀리기 쉬운 논점들이 있어요. 그 주의할 지문까지도 세 가지를 다 포괄해서 이 급소지문 자료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급소지문 이 안에 시험 정답 지문이 있다라는 거야. 90% 이상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제대로 끝내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무조건 반드시 합격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실증 자료로 이 급소지문 특강은요, 29회 시험에서는 97.5% 적중을 했어요. 97.5%. 46번 한 문제 빼고는 다 적중했어요. 거의 지문도 100% 일치할 정도로요. 그리고 30회 시험에서는 95%를요. 그리고 31회 시험에서는 제 수험생 중에, 제 제자 중에 민법 전국 유일무이하게 그동안 민법 만점자는 없었어요. 2차 과목에 만점자는 있었을지언정 1차 과목에 민법 만점자는 여지껏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민법 만점자로 이윤희님이라는 제자분이 이 자료를 통해서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에 관한 이 자료는 확실하게 담보가 된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시험 정답 지문이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꼭 3번입니다. 꼭 3번을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8월 달에 한번 보시고 9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볼 때 꼭 한번 보시고 마지막 10월 달이죠.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 급소 지문을 꼭 보시라. 그래서 3번을 정독을 해주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반드시 보장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중개사 시험 지문이 90% 이상 녹아 있다는 거 자신 있게 스스로 확신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급소지문 특강 첫 주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도 보시면 굉장히 적어요. 자, 1장, 급소지문 1장은 권리변동이죠. 자, 권리변동의 첫 번째 주제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하는 거죠. 원시취득에 속하는 것들 기본적인 테마죠. 기본적인 테마 C급 정도 됩니다. C급, A, B, C 상중하로 나누면 C급. 자, 그 중에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거는 시, 신, 가, 발, 유, 무 6개죠. 시효취득,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 건물 신축도 원시취득. 그 다음 가공으로 물건을 만들었다. 가구를 원시취득. 매장물을 발견했다. 발견한 사람이 원시취득. 유실물을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내가 습득했죠. 그럼 습득한 내가 원시취득. 무주물을 선점했다. 바다낚시로 고기를 잡았죠. 선점한 내가 원시취득. 그래서 원시취득은
6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원시득 6개. 시신 가발 유무 이렇게 암기하실게요. 시신 가발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시신이 가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6개입니다. 팁으로 하나 더 보시면 수용에는 2가지 수용이 있어요. 강제 수용에 의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 국가가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 수용해서 통합 개발을 하잖아요. 그때 강제 수용이 있고 또 하나는 협의 수용이 있죠. 협의 수용은 국가가 보상금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건물하고 땅을 넘겨라 이거거든요. 그때 땅 주인이 그럴게요라고 도장을 빵 찍어주죠. 그러면 협의가 됐다라는 말은 결국 뭐하고 똑같냐? 매매가 된 거랑 똑같아요. 협의 수용은 다른 말로 매매죠.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간 거랑 똑같으니 승계 취득이다. 반면에 강제 수용이죠. 강제 수용으로 소유권을 가져간 거는 법률에 의한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원시 취득으로. 이게 간평사 작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암기법 시신 가발 유무하고 플러스 알파가 요 강제 수용이다. 협의 수용은 어디에 들어간다? 승계 취득이라는 거. 요거 가져가실게요. 두 번째, 승계 취득은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이렇게요. A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B가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는 형태가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은 A가 빌라를 처음 지었다. 빌라를 처음 지으면 원시 취득이고 그 빌라를 매매로 가져가면 매매나 경매로 가져가면 승계 취득이죠. 그 승계 취득의 둘, 이전적 승계와 또 하나 뭐가 있죠? 설정적 승계 둘로 논다. 이거 구별하는 게 기본. 매매로요 아니면 상속으로요. 매매나 상속으로 빌라를 가져갔죠? 승계되죠. 승계 취득입니다. 다음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을 가져간 게 아니라 집에 뭐를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을요. 저당권을 전세권을 뭐 했다? 설정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로 이전하지 않거든요. 매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는 걸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다. 이거는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 근데 설정을 하면 집을 저당을 설정하면 소유권이 아직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이래 설정적 승계. 두 가지를 구별한다. 오케이. 그래서 첫 절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리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잡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어서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이 진행될 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를 하는데 A가 B에게 집을 팔려고요. 청약을 했어요. 10억에 아파트 가져가. 10억에. 그랬더니 B가 오케이. 10억 내가 가져갈게. 10억. 승낙했죠.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되나요? 매매 계약이 되죠. 매매 계약이. 이때 이 청약이나 승낙을 뭐라고 그러죠? 법률 사실.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라고 그런다. 법률 요건. 너가 청약 넣었지? 이거 법률 사실이야.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야. 그럼 매매 계약을 해서 뭐가요? 권리가 생기죠. 이를 법률 효과라고 그런다. 3단계죠. 3단계로 나눠지죠. 내가 집 팔려고 내놓은 청약. 청약은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청약이나 승낙은 법률 사실. 매매는 법률 요건.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거, 권리가 발생하는 거는 법률 효과다. 이렇게 3단계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그 첫 번째 주제인 요거는 기본 개념. 매매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청약이라는 거하고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의 합치죠.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 요건이다라는 거죠. 이거 기본 개념. 이거 법률 사실이고 이거는 법률 요건이라는 거. 여기 포인트는 청약은 법률 사실, 승낙도 법률 사실인데 매매 계약은 뭐다?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다음 법률 사실의 분류 쌍괄호 3번에 체킹하시는데 법률 사실은 용태하고 사건으로 쪼개지죠. 용태는 내 정신이 관여한 것. 사건은 내 정신하고 무관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도 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죠. 그게 바로 시효취득이죠. 야, 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냥 시간이 경과가 있는데 권리가 생겨. 생겨. 그게 바로 취득시효야. 20년 동안 남의 땅 점유만 하면 법률이 권리를 딱 줘버려. 그게 시효취득이죠. 바로 이게 사건이다. 이때 법률 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준법률행위. 여기가 급소입니다. 급소는 뭐죠?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답지문으로.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 법률이 규정한 대로 어떻게 돼요? 효과가 생기는 게 준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집을 10억에 팔려고 그랬죠. 그럼 내가 10억에 팔려고 하는 대로 매매 계약이 되는 거, 이건 법률행위죠. 근데 준법률행위는 뭐 한 대로? 법대로죠. 법률의 규정대로 효과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 준법률행위. 그래서 준법률행위의 특징은, 요 준법률행위의 특징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어떻게 생긴다? 법률이 정한 대로, 법대로죠. 법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생기는 거. 이를 준법률행위라고 통칭한다. 여기 발표. 그리고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는 뭐가 달라요? 법률행위는 내 의사대로, 법률행위는 뭐대로? 내 의사대로, 내 뜻대로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권리가 생기는 게 법률행위이어요.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내 뜻대로요, 법대로야. 법대로죠. 법대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점. 오케이.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에 뭐가 있느냐? 여기가 시험 포인트다. 다음 중 준법률행위를 모두 골라라죠. 준법률행위를 모두 골라라. 그 준법률행위를 모두 고르면 첫째, 표현행위. 무언가를 밖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게 바로 의사의 통지로 최고장이죠. 최고장을 띄워보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안 넣으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 안 넣으면 매도인은 잔금을 이번 달 말까지 넣어주세요 라고 통지를 하죠. 만약 이번 달 말까지야 잔금이 입금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라고 통지를 해요. 뭐를요? 내 의사를요. 의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지할 의사가 있다고. 이번 달 말까지 입금 안 되면. 이를 최고장, 최고라고 한다. 의사를 표현했죠. 두 번째는요, 관념을 표현합니다. 관념을 표현해줘요. 승낙이 왔는데, 나한테 승낙서가 왔는데, 승낙이 뭐 했다고요? 연착되었다는 거.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에 승낙이 연착되었다는 통지, 이것도 표현을 한 거야. 의사를 표현하면 의사의 통지, 관념을 표현하면 관념의 통지. 이 둘 다 표현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고장이죠. 이 최고장은 준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다. 두 번째는요, 표현을 안 하고 사실만 있어요. 이거는 무언가 의사나 관념을 알렸죠. 근데 밑에는 알리진 않고 뭐만 있어요? 행위만 있어. 행위요. 어떤 사실에 대한 행위만 있는 거야. 이건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건 표현 안 하고 어떤 사실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가공은 뭐냐면, 내가 가구를 만들고 있어요. 12시간째 가구를 만드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죠? 표현하고요, 안 하고요. 사실만 있어. 사실만. 두 번째는 매작물을 발견했어요. 네, 어부가 밑에서 막 이렇게 해산물을 채취하려고 그러는데 땅을 딱 집었는데 거기에 뭐가? 고려 청자가 딱 발견됐죠. 사실 행위만 있죠. 발견이라는 행위만. 그리고 유실물을 내가 습득했어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내가 습득했어요. 그리고 무주물을 뭐 했어요? 선점했어요. 다 사실만 있죠. 이를 묶어서 준법률행위 일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에 줄 표현행위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사실행위에 들어가는 거 몽땅 묶어서 준법률행위에 들어가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를 모두 고르면 나와 있죠. 밑에 문제 보실게요. 다음 중 준법률행위를 모두 고르면 2021 간평사 기출 채무이행의 최고죠. 최고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 두 번째, 채권 양도를 어떻게 했어요? 통지했죠. 통지서 보낸 것도 표현행위. 세 번째, 무주물을 선점했죠. 선점도 준법률행위. 네 번째, 유실물 습득도 준법률행위. 그 다음 대리권 수여 사실을 통지한 것도, 통지 알렸죠. 대리권 줄 거라고. 이것도 준법률행위. 그래서 모두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1장의 권리변동의 세 가지요. 권리변동의 세 가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두 번째,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세 번째요, 준법률행위.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셔도 오케이. 1장 끝. 이어서 2장 급소 두 번째 질문, 법률행위 만나실 차례입니다. 자, 법률행위에서 첫 번째는요,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논점.
첫째,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요. 조건의 성취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계약을 할 때 이렇게 A하고 B하고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에다 뭐를 넣죠? 조건을 붙이죠. 조건을. 그죠? 예. 건축 허가가 나면 땅을 10억에 매매한다. 건축 허가가 나면이라는 조건이죠. 조건이 뭐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 성취가 되면 이 매매는 어떻게 돼요? 성립하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는 이미 6개월 전에 된 거죠. 그래서 조건의 성취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때 효력 발생 요건에 들어가는 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조, 기, 허가, 대리. 네 가지 되겠습니다. 네 가지 암기하셔야죠. 조, 기, 허가, 대리. 조, 조건의 성취. 기, 기한의 도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대리,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존재. 네 가지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 지난 시험에 작년 32회 시험에는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라고 출제를 했어요. 이거 탈락이죠. 조건의 성취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문이다. 여기 발표. 그럼 조건의 성취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 허가,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존재. 모두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다만 3번 주의할 점. 농지매매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등기 요건이다.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 여기 포인트. 그래서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다음 중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걸 골라라. 농지증이다. 이거는 등기 요건이다. 등기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아닙니다. 여기 발표. 그래서 법률의 요건에서 2개만 기억해요. 조기 허가 대리하고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 요거는 효력 발생 요건. 농지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거 딱 2개만.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률의 요건론 정리끝. 이어서 법률행위의 종류 부분. 자, 법률행위 종류의 첫 번째, 채권행위하고 뭐하고요? 처분행위하고 구별하셔야죠. 채권행위는 뭐죠?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서 해주기로 뭐하는 거? 약속하는 거야. 내 땅을 너한테 6개월 안에 넘겨주겠다고 뭐하는 것? 약속하는 거를 채권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의무부담행위. A가 땅을 B한테 어떻게 하겠다? 6개월 안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죠. 이게 바로 매매다. 그 6개월 뒤에 등기를 넘겨주는 거는 무슨 행위? 이건 처분행위다. 그래, 매매는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야. 해주겠다는 약속. 해줄게요, 내가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를 무슨 행위? 채권행위. 등기를 넘겨주는 거. 등기를 넘겨서 권리를 이전하는 거.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거를 무슨 행위? 처분행위다. 그래서 법은 약속하는 거하고 권리를 주는 거를 구별한다는 거죠. 짜장면을 주문하는 거. 이거는 채권행위야. 약속이니까. 짜장면 1시까지 보내드릴게요. 채권행위. 짜장면을 넘겨주는 것, 배달해 주는 거는 처분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는 완전 별개다. 바로 채권행위는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 처분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넘기는 거야. 권리를 뭐 하는 거? 이전해 주는 거야. 이전하는 거. 그래서 완전 다르다. 약속이냐 이전이냐 이거 다르다. 내가 말이야 너한테 시계 사줄게, 차 사줄게, 집 사줄게는 다 뭐야? 채권행위다. 의무부담행위다. 넘겨주는 거. 차를 사다가 넘겨주는 거, 집을 사다가 넘겨주는 건 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다. 그럼 이 약속하는 채권행위는 뭐가 있느냐? 매매, 아파트 분양,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매매 예약 다 뭐죠? 채권행위다. 왜? 약속하는 거야. 이거는 공통적으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 골라요? 처분행위 이거 고르면 되죠. 바로 여기 있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저당권 설정한다든지 전세권 설정한다든지 다 뭐 하는 거죠?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 거죠. 이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채무를 면제해 준다. 이거는요. 채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한 거야. 채권을 넘긴 거야. 채권 내 받을 돈 10억을 친구한테 이전한 거죠. 이게 처분행위다.
등기를 넘기면 물권행위. 등기 아니라 채권을요. 채권을 넘기면 준물권행위. 이렇게. 그래서 처분행위는 두 개가 있잖아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자, 그러면 채권행위와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처분행위가 궁극적으로 다르다. 이건 약속이고 이건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때 약속할 때는 누구 소유도 타인 소유물이죠. 남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약속이니까. 약속하는 거니까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야? 남의 것도. 남의 것도 매매, 교환, 임대차 약속은 법적으로 유효라는 거지. 이게 시험 포인트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근데 처분행위는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서 등기를 넘겨줘야죠. 그거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분권이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조건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이 처분행위는 완전 별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시험엔 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우리 시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시험 지문엔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 보셔야죠. 바로 시험 지문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실제 시험 지문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죠?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다. 약속. 이때 기억, 실전 문제 기억의 삼각형.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효, 유효? 무효 아니라 유효다. 여기 별 3개.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니은으로 가보죠.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한테 동의를 안 받고요. 동의를 안 받고 매매한 거는 무효요, 유효요? 유효다. 아니, 공유물을 매매했는데 동의 없이. 이게 왜 무효가 아니라 유효냐? 바로 타인 소유 매매도 유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니은의 별. 이거 기억 보셨고요. 니은 마킹. 그 다음 디귿. 디귿은요. 계약명의 신탁을 이해하셔야죠. 계약명의 신탁. 디귿. 계약명의 신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C가 땅을요. 매물로 내놨어요. C가 땅을 매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고자 하는 게 누구냐? A죠. A가 사고 싶어서 저 땅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A는 신분상 내 신분이 노출되면 불이익이 생겨. 언론에 노출이 되면. 그래서 A가 어떻게 해요? 예, 중개업자한테 돈을 줍니다. 내가 20억 줄게. 내가 20억 줄 테니까 네 명의로 땅을 사줘, 친구야. 그래서 돈은 A가 대주고 명의는 누구 명의로? B 명의로 땅을 사게 되는 거지. 그때 A를 신탁자라고 표현하고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수탁자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을요. 이 땅을 매도하는 A하고 이 C하고 얘가 땅을 매도하는 사람이죠. 팔아치우는 매도자. 매도인하고 만나서 거래를 협상을 하고 등기를 하고 하는 건 다 누가 하죠? 신탁자는 어떻게 합니다? 숨어 있는다고 그랬죠. 신탁자는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라는 말을 이분이 이순신보다 먼저 던졌다고 그랬어요. 내 존재를 알리면 안 돼. 나 신분 노출되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나타나고 어떻게 해요? 누가? 수탁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전적으로 이 매매 계약을 진행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다. 그래서 매도인으로부터 이렇게 매매를 하고 등기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야. 등기도. 매매도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친구가 등기도 소유권 등기 이전도 누구로 해요?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하는 거야. 신탁자는 나타나지 마라 그랬어. 대가리도 머리도 올리면 안 돼요. 숙여야 돼. 그래서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뭐가 되는 것? 매수자가 되는 것. 이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건 누구 거죠? 수탁자 거다. 그런데 신탁자는 소유자 아니죠.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신탁자가 이 땅을 매매를 했다. 제3자에게. 신탁자가 이 땅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 거는 누구 거를요? 타인 소유를 매매한 거다. 그런데 무효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시험 정답.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이게 기출문제. 그래서 타인 소유 매매가 어디에서? 물권법에서는 공유에서, 물권법에서는 공유 파트에서 누가요? 공유자 1인이
공유자 1인이 뭐 없이요? 동의 없이 매매했다. 동의 없이 매매한 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고, 채권법에서는요. 채권법에서는 어디서 나와죠? 매매나 교환에서. 매매나 교환에서 어떻게 해요? 타인 소유물을 매매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다. 그리고 또 특별법에서는 어디야? 명의신탁에서 타인 소유물을 신탁자가 수탁자 땅을 매매하는 것도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 이 세 군데가 우리 시험의 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요. 이어서 동그라미 2번 처분행위요. 처분행위는 권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약속하는 게 채권행위요. 약속은 채권행위, 넘겨주는 건 처분행위. 거기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겠다. 여기 별표. 첫 번째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논의 마무리되셨죠? 확실하게. 이어서 법률행위 종류의 두 번째는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둘로 쪼개지는데 상대방 없는 거냐 있는 거냐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나눠볼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먼저 상대방 있는 거 너무 많아. 이거는 셀 수 없이 많아요. 20개 이상 갖다 꽂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외울 필요 없다. 그럼 뭐를? 상대방 없는 거에 중점을 둔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이거 나 홀로 하는 거죠. 나 홀로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소포. 그 다음 재단법인이요.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 이것도 나 홀로 하는 거죠. 나 혼자. 그 다음에 유언도요. 유언도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홀로 하는 거죠. 이거 상대방 없이 나 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이건 다 누구요? 상대방이 있죠. 그리고 수권행위를 뭐 하는 거? 철회하는 거. 여기에 두 줄이요. 수권행위 철회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위임장 줬잖아요. 위임받은 대리인이 어떻게 해요? 위임받은 대리인한테 수권한 거를 철회하는 거. 이건 상대방이 있죠.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거. A 땅에 B가 20년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몇 년 하면 20년 하면 취득시효 되죠. 그 점유자가 어떻게 했어요? A한테 소유자한테 나 등기 받을 거 포기할게. 등기 안 가져가고 포기할게. 이게 시효이익 포기다. 그럼 누가요? 점유자가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 없는 건 뭐예요? 소유권 포기다. 그래서 소유권 포기하고 뭐하고 시효이익 포기가 구별이 딱 돼야 됩니다. 이 부분.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수권행위, 철회, 시효이익 포기, 소유권 포기 세 가지가 구별될 거예요. 작년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요. 크게 중요성 안 줘도 돼요. 또 나올 주제가 아니니까. 이어서 계약이죠. 계약은 둘이 하는 거죠. 매매의 일방 예약. 예약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매매의 일방 예약은 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합의하에 해제했죠. 이것도 두 사람이 합의해서 계약을 없는 걸로 물리는 거죠. 이 합의 해제. 두 가지는 계약에 들어갑니다. 계약에. 근데 법정 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이건 단독행위다. 여기 있죠. 법정 해제는 단독행위다. 혼자 하는 거. 이건 혼자서. 합의 해제는 둘이 하는 거니까 계약이고 법정 해제는 혼자 하는 거니까 무슨 행위? 단독행위다. 요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를 골라라. 합의 해제. 다음 중 단독행위 아닌 거 골라라. 일방예약. 오케이.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고찰은 이 정도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법률행위의 목적론 보시죠. 법률행위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확정돼야죠. 뭘 확정하죠? 돈이 얼마인지 목적물이 어떤 건지를 확정해야 되죠. 이때 이 확정은 성립 당시에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다. 여기 별표. 그럼 성립할 땐 뭐만 있으면 돼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여기 기출이죠.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3번. 그러니까 계약할 때 돈을 꼭 성립할 때 계약 썼을 때 성립이라는 게 계약서 쓸 때죠. 꼭 확정해야 되느냐? 아니다. 뭐만 있으면 기준만 정하면 된다. 기준만. 오케이. 너 얼마 받니? 그랬더니 나 몰라. 왜? 나 알바 뛰는데 한 시간에 얼마야? 한 시간에 2만 원 받기로 했어. 2만 원. 기준만 있어. 기준만. 금액은 몰라. 한 달 뒤에 정산할 거야. 이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성립할 당시에
돈 액수를 확정해야 되는 거 그럼 틀린다. 확정하지 않고 기준만 해놓고 출발해도 오케이다. 이 부분 꼭 가져가시고요. 이어서 가능성. 법률행위 목적이요. 유효하려면 가능성이 있어야죠. 가능성에선 후발적 불능에 여기 발표하겠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뭐냐면 원시적 불능은 계약할 때부터 무효인 거를 말하는 거죠. 매매 계약할 때부터 건물이 불나버렸어요. 이게 원시적 불능. 이건 무효죠. 이때 문제되는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후에 불능이 된 거죠.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다. 여기 발표. 그리고 이때 문제되는 거는 위험부담이냐 채무불이행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쌍방에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일방에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예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 아니고 유효라는 거. 여기 발표. 이게 몇 번 정답이었어요? 3번 정도. 그래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라고 나눠지고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무효. 이때 개체과가 문제가 되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야. 주관적 불능은 유효이고 이때는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차이는 이거죠. A하고 B하고요. 이 공장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공장 1, 공장 2, 공장 3 3개를 매매했다. 그런데 30억에 매매 계약이 됐는데 저 공장 3개가 전부 멸실했다. 그게 바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에요. 그럼 계약은 무효죠. 주관적 불능은 뭐죠? 매매를 했는데 이 공장 1이 누구 거였다? A가 아니라 딴 사람 거였다. 공장이 있긴 있는데 뭐야? A가 얘한테 주는 게 불가능한 이게 주관적 불능이다. 이거는 담보 책임으로 가요. 담보 책임.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할 거, 불능에서 꼭 기억할 거, 이 부분이 포인트다.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유효라는 거. 여기가 시험 포인트. 이어서 3번째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의 3번째는 적법성입니다. 지금 법률행위 목적이죠. 법률행위 목적의 지금 5가지를 점검하고 가요. 확정성, 그 다음 가능성, 3번째 적법성입니다. 적법. 법규를 준수해야 적법하죠. 법규를 어기면 위법, 불법이죠. 그 다음 타당성, 그 다음 공정성. 이 5가지요. 5가지에서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다. 어디냐? 바로 이 부분. 3개다, 3개. 적법, 타당, 공정.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적법성. 법 규정에는 이렇게 단속 규정인 것과 효력 규정으로 쪼개지는데 단속 규정은 규정을 위반해도 단속으로 처벌만 되죠. 단속이라는 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처벌은 될지언정 매매계약, 계약서 쓴 거는 유효라는 거야. 근데 효력 규정은 어떤 거냐면 법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게 효력 규정. 그래서요. 법 중에서 법 규정을 위반해도 무효로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단속 규정이라는 거야. 이게 특이한 거야. 세상에나 법을 어기고 법 질서를 위반했는데도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거야. 어느 경우야 그게?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리고 이걸 어겨도 무효 아니고 뭘로요? 유효로 됩니다. 처벌만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 중 법 규정을 위반해도 무효가 아닌 거를 고르세요. 그러면 뭐를 고르는 거죠? 단속 규정을 고르라는 뜻이다. 그게 바로 4개다. 첫 번째 중간생략등기, 두 번째 전매 제한하는 거. 전매 제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25평짜리 빌라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새 앞으로 넘기죠.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니까 이게 바로 뭘까요? 중간생략등기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전매죠. 전매나 중간생략등기나 같은 맥락. 그 다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거. 이것도 단속 규정이에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사하고 일회인 간에 뭐를요? 직접 거래하는 거. 이거 법을 금지하죠. 이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아니 이거 직접 거래가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누가 샀다는 거죠? B라는 중개업자가. 중개사가 직접 자기가 아파트를 매매로 가도 될까요? 라는 거죠. 이게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왜? 어차피 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 아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간생략 등기, 전매, 그 다음에 무효가, 그 다음에 직접 거래. 네 개를 암기합니다. 네 개. 다음 중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거 중간, 전매, 무효가, 직접 거래 이렇게요. 중간, 전매, 무효가, 마지막이요. 직접 거래 금지요. 직접 거래. 이렇게 암기해서 이 네 가지만 딱 정리하고 끝. 나머지는 다 효력 규정이다. 네 가지만 단속 규정. 네 가지만. 특히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최근 판례예요. 최근 판례. 그래서 최근 판례 중에서 제일 뜨거운 거 그러면 이 네 번째다. 네 번째가 집중 암기 대상. 어쨌든 네 개를 담기하는데 그동안 시험은 중간생략 등기나 이쪽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판례를 요거니까 이 네 개를 꼭 한꺼번에 가져가실 것. 어떻게 암기합니다. 중간, 전매, 무효가 직접 거래. 이래서 단속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 만나셨습니다. 이어서요. 타당성 보실 차례. 법률의 목적의 타당성이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민법 103조가 법률행위 내용이죠. 내용이 뭐하다면 반사회적이면 문란하다 이거죠. 내용이 문란한 거를 바로 반사회적 행위, 그래서 무효 처리하죠. 이게 바로 103조. 문란하면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103조는 뭐를 문제 삼아요?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이 문란한 거야. 사회윤리적으로 도대체 너무 문란해서 눈 뜨고 볼 수 없어. 그게 바로 103조다. 반사회적 행위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거죠.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이거죠. 우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 사회질서, 사회윤리를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처럼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들 안 된다. 우리 법제는 일부 일처제죠. 근데 일부 다처제 형태로 이거 우리 사회질서, 우리 가족질서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죠. 그거 무효라고. 사회질서의 뿌리를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들이 바로 103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 처리됩니다. 자, 이 103조에서 해야 될 거는 3개다. 3개. 이렇게 3개를 써볼게요. 103조. 103조를 내가 마무리하려고 그런다. 끝내기 하려고 그런다. 그럼 3개는 무조건 기억나 주셔야 된다. 키워드로. 첫째가 판단 시기하고 기준이에요. 판단 시기는. 두 번째는요. 유형입니다. 유형. 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거가 있고요. 무효 아닌 거 있어. 무효 아닌 거. 시험은 둘 중에 하나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거를 모두 고르면 또는 무효 아닌 걸 모두 고르면 시험은 둘 중에 하나. 세 번째는요.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부분. 세 줄입니다. 판단 시기, 유형, 효과. 딱 3개. 이거를 옆에다 정리하시면서 들어갑니다. 첫째, 판단 기준은 내용이요. 내용이 반사회적이야. 두 번째는 조건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야. 세 번째는 동기가. 그래서 103조 위반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판단 기준은 3개다. 내용이 반사회적이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이게 불법 조건. 세 번째는요. 조건이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거 표시되면 무효다.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면 무효. 3개죠. 두 번째 반사회적 행위의 판단 시기입니다. 이거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여기 별 3개 하고 갑니다. 별 3개. 전원합의체 판례는 시험에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다. 계약서 쓸 때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때요. 성립할 때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준다. 왜? 이 반사회적 행위 103조는 부단히 변해 안 변해? 변해요. 계약서 쓸 때죠. 이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요. 성립 당시라는 말이 뭐죠? 계약할 때를 말하는 거죠. 계약할 때는 이게 만약에 2000년이었다. 근데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20년이었다. 2022년이었다. 시간의 차이가 20년이 넘죠. 그러면 우리 사회 윤리가 어때요? 변하거든요. 그죠? 우리 사회 윤리가 변해요. 간통죄가 얼마 전에는 처벌을 받았다가 지금 처벌을 안 받잖아. 바로 뭐가? 사회 윤리가, 윤리라는 가치관이 어때요? 부단히 변천하는 거죠. 변천한다. 그래서 103조 위반 여부도 부단히 변천되는 개념이다. 변천 개념이다라는 거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 다 변하죠. 그럼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는 효력 발생 시가 아니라 언제요? 계약 성립할 때 이때가 기준이다. 이행을 할 때 이행기가 기준이 아니라, 이행기가 아니라 뭐 할 때요? 계약서 쓸 때, 계약 성립 시 또는 이루어질 때 이때가 기준이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 결론. 계약할 때가 계약서에 쓸 때 이 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되지. 효력이 발생할 때 나중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반사회적인지 판단 기준 언제요? 성립 당시 기준이다. 전원합의체. 첫째 논점은 정리 끝났어요. 판단 시기는 언제다? 법률행위 성립시다. 이루어질 때다.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때가 기준이다.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요? 이행기가 기준이다. 탈락이다. 이행기 아니에요. 법률행위 성립시 또는 이루어질 때. 이어서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 부분이다. 유형 부분 정리 들어갑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 무효인 거 있죠. 무효인 거 있고요. 무효 아니고 무효 아닌 거 있어요. 그럼 먼저 무효인 것 첫 번째. 첩관계죠. 첩관계가 끝나면 부동산을 돌려준다는 해제 조건이 있는 거는 무효다. 계약도 무효, 조건도 무효. 두 번째는 부정한 청탁이죠. 청탁 불법이죠. 반사회적이죠. 이거 무효야. 그 다음 소송에서 증언해 줄 거를 조건으로 과도한 것부 증언해줘. 증언. 법정에서 증언해줘. 그럼 내가 뭐 할게?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거 과도하죠. 이거 무효다. 왜? 증언의 내용이 돈하고 맞물렸잖아. 이거 법률 질서가 문란해질 거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변호사 아닌 자를 뭐라고요? 브로커가 승소를 조건으로 임야를 받기로 하는 거. 브로커는 법률 시장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반사회적이에요. 변호사 아닌 자가 포인트. 이거 브로커가 소송에서 이기면 임야 떼가기로 하는 거. 이거 무효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중매매에서 임의 주인이 뭐하면 적극과담했죠. 적극과담하면 무효. 반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게 최근 판례다. 여기 최근 판례 별표.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적극과담해서 뭐를요? 저당권을 가져갔다. 적극과담. 그러면 이거 무효다. 적극과담했기 때문에. 그 다음 7번에 전원합의체 있죠. 여기 별표. 형사사건에서 별표.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에 무슨 약정? 성공보수 약정이죠. 승소하면 내가 10억 줄게. 무슨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이건 무효다. 반대로 무슨 사건에서?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유효다. 이거. 그래도 우리 대법원은 민사하고 형사를 구별하고 있다. 민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무효. 이거 못 받게 돼 있어요. 형사에서는. 민사에서는 유효.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조심할 거 여기 4번하고 뭐가 다르죠? 4번은 변호사 아닌 자야. 브로커가 소송에서 이기면 임야 절반 떼가기로 하는 거. 이건 무조건 안 돼요. 브로커는 변호사 아닌 자는 법률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받기로 하는 거. 이건 무효다. 왜? 이거 성공보수를 형사사건하고 결부시키게 되면 변호사는 무조건 이기려고 그럴 거야. 수단을 안 가리고요. 그러면 담당 재판 판사하고 줄을 댈 거야. 나 이기게 해줘. 그럼 내가 20억 줄게. 안 흔들릴 판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유죄 무죄가 뭐로? 돈에 의해서 판가름 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죠. 그래서 형사사건을 성공보수하고 연결지는 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슨 사건은? 민사사건은 상관없다. 유효다. 여기 전원합의체. 그 다음 8번 우리 간평사에서 정답으로 4번 정도 연속 나온 거예요. 보험금을 뭐 하려고요? 부정취득하려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죠.
보험금 타내려고 내가 보험계약 20개 하죠. 20개. 그리고 사건 터뜨리죠. 이거는 보험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무효다. 그리고 위약벌이 뭐 할 때 과도하다. 위약벌 과도한 거. 이거 반사회적으로 무효예요. 팔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10번에 평생 뭐 하겠다?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이거 무효예요. 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무효인 것 10가지 정도 되는데 별표 있는 거 한 번 더 읽어주실게요. 그러면 이제 꼭 암기해야 되는 거는 무효 아닌 거야.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아닌 것 정리 들어갑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첫째, 중간생략 등기나 다운계약서 또는 양도세 또는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한다. 양도세 세금이죠. 세금을 어떻게든 탈루해 보려고 그런다. 다 다운계약서도 세금 탈루죠. 중간생략 등기도 뭐야? 세금 탈루죠. 이것들은 다 뭐죠? 탈세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률행위죠. 이거는 세법 규정이죠. 세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될지언정 반사회적 행위로는 보지 않아요. 세 개 다 탈세죠. 탈세. 옆에다 쓰세요. 탈세. 세금 탈루죠. 세금 탈루는 반사회적 행위로 대법원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 노태우가 비자금을 은닉한 거. 비자금 50억을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에다 예치하죠.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 자체는. 비자금을 만드는 거는 범죄죠. 만드는 건 범죄인데 그 만든 돈을 어떻게 하는 거? 금융기관에다 예치하는 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그 다음 5번 별 3개. 바로 5번이 급소예요. 급소. 왜냐하면 이쪽이 정답 지문으로 20번 이상 나왔던 거죠. 정답 지문으로.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급소다.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허위로 뭐를 했다?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거는 허위 계약을 한 거죠. 허위의 표시를 한 거죠. 표시를 허위로 한 거죠. 둘이 짜고요. 내용이 문란해야 반사회적 행위인데 이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표시를 둘이 공모해서 한 거죠.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전원합의 판례가. 그 다음 6번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뭐가 있었다? 강박으로 증여했죠. 이거는 취소사유다. 취소사유. 반사회적 행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박빚을 변제하려고 채권자에게 집 처분에 뭐를 준 거? 대리권. 대리권을 위임한 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이건 유효다. 이거 유효. 도박빚 이거는 반사회적이에요. 노름빚 100억 있다. 내가 노름빚 100억 졌다. 이거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윤리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걸 변제하려고 뭐 했다? 채권자에게 내 집 처분해달라고 뭐를 줬다? 뭐를? 대리권 위임장 준 거. 위임장 준 거는 무효 아니고 유효다.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이거. 그 다음에 8번에 중개업자가 일회인 간에 무슨 거래요? 직접 거래 계약한 거. 이거는 단속규정 위반이라고 그랬죠. 단속규정 위반. 무효 아니고요.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 뭐 한 거? 임대차 계약한 거. 이거는 강행규정,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예요. 무효는 맞는데 뭐예요? 이건 농지법 위반이죠. 농지법의 법규를 위반해서 무효는 맞아요. 무효는 맞는데 뭐예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농지법 규정을 위반한 거는 무효는 맞죠. 무효이나 뭐는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조심할 것. 그 다음 첩관계를 뭐하면서? 단절이죠. 첩관계를 뭐하면서? 단절하면서 끊으면서 생활비 주겠다. 이거는 유효죠. 그래서 무효 아닌 것 여기 1, 2, 3번의 탈세 그리고 5번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 그리고 도박빚이죠. 도박빚 변제하려고 대리권 준 거. 이건 반드시 확실하게 잡고 가실 것.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것, 무효 아닌 것 여기 별표 아닌 것 A 플러스. 다음 효과죠.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절대적 무효라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부분 만나실 차례. 법률 행위가 반사회적이면 어떻게 법적으로 취급하느냐. 첫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선의 3자에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 발표. 왜? 싸그리 무효니까.
이거는 싸그리 무효야. 모든 사람에게. 이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들이댈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기출문제 보실까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도 나오고,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준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과 거래한 누구요? 선의3자는. 상대방과 거래한 선의3자는 뭐라고요? 유효를, 법률 행위 유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유효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죠. 간평사 문제. 이 거래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면 C가 제3자죠. 제3자가 뭐여도 선이여도 A가 C에게 뭐 할 수 있다? 무효야라고 들이댈 수 있다라는 거죠. 무효를 뭐 할 수 있어? 들이댈 수 있지. 대항할 수 있어. 너한테. A가 하는 거야. A가 뭐 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없는 거야,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절대적 무효의 본질이야. 왜?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먹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C가 누구한테요? A에게. C가 A에게 뭐라고요? 유효라고 우겨 못 우겨? 유효라고 우길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누구 쪽에서? C 쪽에서 선의3자가 누구한테? A에게 뭐라고? 유효예요 라고요. 이 거래가 유효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주장을 못하는 거죠. 왜요? 무효라니까. 지금 헛소리 하지 마. 무효. 이것도 무효. 여기 1000명부터도 다 무효야. 싸그리 무효야. 싸그리. 그래서 너가 네 뒤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뭐라고요? A에게 와서 뭐라고? 유효라고 1000만 번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이거 주장 안 돼. 이 뜻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거다. 오케이. 기출문제 정답. 그럼 이 맥락이 또 어디에서 적용이 될까요? 똑같은 이 무효가, 이 법리가 이중매매에서 A가 B에게 매매하고 C에게 또 매매했다. 이중매매가 됐죠? 그때 C가 적극가담하면 이거 무효죠. 그때 전득자가 선의였을 때 전득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유효라고 우길 수 없다. 왜? 이 매매가 제3자가 적극가담하면 절대적 무효이니까 전득자가 A한테 뭐라고? 유효예요 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 당구였어요. 바로 이 맥락하고 똑같죠. 선의3자가 또는 전득자가 선의3자나 전득자가 뭐라고요? 유효라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별 3개. 다음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항변할 수 있다. 왜? 싸그리 무효니까. 이 무효가 싸그리 무효. 싸그리 기억합니다. 싸그리 무효니까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죠. A가 불륜관계를 맺고요. 내연녀에게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뭐 했다면? 증여로 줬다면 이 아파트를 도로 무효니까, 아파트 중개 무효니까 반환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런다. 그래서 급여자는 급여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뭘로도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첩거가 된다. 첩거가. 그래서 불륜관계 계약에서는 누가 좋은 거죠? 첩이 이기는 거죠. 첩이. 나는 첩이 좋아요라고 첩이 얘기한 말이죠. 그죠? 나는 첩이 좋아요. 왜요? 당신이 회장님인데, 회장님 당신이 나한테 아파트 사준 거, 외제차 사준 거, 다이아 반지 사준 거 다 뭐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 왜? 이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니까. 만약에 네가 이거 아파트 찾아가고 나한테 사준 보석 있죠. 보석 사준 것도 다 찾아가고 이것도 찾아간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 버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여자 또 여기다 데려다 또 살겠죠. 버리고 또 살겠죠. 이러면 우리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니 불법 원인 급여로 준 아파트, 보석, 차는 다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이 차단한 거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 효과의 세 번째 특징이죠. 이 무효는 첫째, 절대 무효.
절대 무효, 싸그리 무효라는 거죠. 선의 3자에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항변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항변해, 누구든지. 세 번째는 불법 언행급여가 적용된다. 그래서 반사회적의 효과 부분 이 세 가지로 끝내기. 자, 그러면 이제 103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는데 그 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기 합니다. 103조를 첫째, 판단 시기 언제 기준? 법률행위 성립 시 이루어질 때다. 왜냐? 이 관념은 부단히 변천하는 거니까 계약할 때를 못을 딱 박아야 된다. 이때 기준이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것, 무효 아닌 것 둘로 나눠서 정리한다. 무효 아닌 것 여기 10개 무조건 가져간다. 세 번째 효과죠. 효과에서 절대적 무효, 그저 싸그리 무효라는 거. 그래서 제3자가 선이어도 무효 관철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항변할 수 있다. 불법 언행급여가 적용된다. 세 가지죠. 이래서 103조가 끝내기로 마감이 되셨습니다. 이거 이상 안 하셔도 좋아요. 여기까지 급소지문 특강 1교시 마치겠습니다.